제가 이번 주제를 듣고서 좀 설문조사 하나를 좀 가져봤거든요. 판매까지 준비했는데. 찬성률.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이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핵 보유 찬성률이 66%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찬성률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예?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불안해한다. 뭔가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불안해한다. 불안해서 다들 우리도 핵을 갖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예요. 이걸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똑같은 비대칭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지구상에서 두 적성 라이벌 국가가 하나는 핵 무장 국가인데 하나는 비핵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잖아요. 네, 맞죠. 인도가 짜잔 핵 개발하자마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NPT 체제 안에서 살아야 되긴 되겠지만 심정만큼은 네. 우리도 좀 약간 똑같이 한번 돼보자. 심정만큼은 아니 국가 전략을 심정에 입각해서 전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답답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이 옛날 그 개발할 때 인도 수준이나 또 파키스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독일하고 한국이 제일 높거든요.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 갖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핵탄두 경쟁을 해야 돼요. 계속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끝없이 가는데 북한이 핵을 갖다 핵탄두 100개 뭐 200개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핵탄두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련이 그거 하다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그냥 심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역이 다 끊깁니다. 빈곤의 그러니까 예컨대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저 퍼센티지가 1단위로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진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네. 야, 우리가 핵무장하려면 진짜 풀뿌리 먹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처럼 개인 소득도 줄어들고 뭐 쫄쫄 굶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37%로 그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국민은 내 허리띠 졸라매면서까지 핵 개발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옛날 얘기거든요. 교수님이 말했던 게 옛날 학자들은 이렇게 핵무기를 반대해 왔는데 요즘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핵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낸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요번에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이론인데 새로 나온 연구인데 뭐냐면 보세요.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접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북한 동맹과 미국과 한국 동맹이에요. 그러면 이 두 축의 동맹 국가의 안보 전력이 일치하려면 러시아 핵 보유했죠, 북한 핵 보유했죠, 미국 핵 보유했는데 우리나라 핵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핵 개발 이익이 꼭 배치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경제 제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처럼 망했습니까? 핵을 가지면 북한처럼 망한다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그냥 기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유태인처럼 말이야 미국 정계에 다 있어가지고 온갖 로비를 다 하고 말이죠. 이런 국가인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 전체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포석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충분히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뭐 한국 몇 개 더 가져, 일본 몇 개 더 가져, 대만 몇 개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나눠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핵 개발하면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당장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대만도 있고 그럼 또 중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그 핵 도미노도 굉장히 오래된 기후라는 지적들이 요즘 많은 게 일본은 이미 잠재력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바꿨어요. 절대 우리가 못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핵 협상을 일본 해냈어요. 우리보다 한참 이전에.
그래서 얼마든지 일본은 전시에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코앞까지 연료도 다 재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중동 정세를 관할하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충지다.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게 미국에 이게 반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는 안 된다라는 약간 자포자기의 어떤 심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스라엘이 중동 안보에서 중요하듯이 한국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핵 무장을 허용할 것이다. 중요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한테는 좋은 대안이 있죠.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럼 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가? 일본이 그걸 무기화할 걱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핵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도 안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 전체가 아무리 중국, 러시아, 북한 군사 위협이 두렵지만 핵무기라면 먼저 미국이 준다 그래도 추진을 안 한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도 농축이라든지 이거를 허락하는 거지. 1964년에 아시아 국가는 최초로 도쿄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 경기가 열렸잖아요. 그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날 태어난 그때 남자 대학생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내에 우리 핵폭탄 개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해요. 우리 뭐 1년 내에 할 수 있다. 군사 쪽에서 장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무기체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헛소리다.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막 무슨 막 엄청나게 큰 막 4, 5m짜리 막 이렇게 커다란 폭탄을 만들어서 한번 터뜨린다? 그거 6개월 내에, 5, 6개월 내에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무2라든가 이런 미사일과 이런 거에 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북한이 지금 화산 30일 갖고 얘기하면서 우리 요거 할 거야 하는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소형화를 해서 집어넣어야 무기체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내폭형 탄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원자를 뭘로 쪼개냐면 이 안에 있는 폭발력으로 쪼개요. 엄청나게 커다란 폭탄이 되면 폭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자를 쉽게 쪼개지만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적은量의 폭탄으로 효율적으로 얘를 쪼개야 돼요. 네. 이건 엄청난 노하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 30일 저 지금 시험 저거 안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쪼개는 게 지금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야.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하자면 예. 북한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우라늄이 있어요. 광산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 우리가 NPT에서 나가거나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우라늄 제공을 중단하면은 우리 전력의 30%가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거부터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거네요. 협조 없이는 어렵고 그리고 재처리 시설과 저장 폐기물 처리에 미국이 기적적으로 그 합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폐기물 저장소 북한이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은 어느 정치인 지역구에 건설하면 딱 좋을까요? 실험 어디서 해? 네? 실험은 어디서 할 거예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기억하세요? 그 건설 결정하는데 5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구에 둘 거냐 핵 재처리 시설 그 말씀 물어보셨는데 어디다?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일본은 핵 재처리 시설을 어떻게 둡니까? 핵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핵 재처리 시설을 두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지역 의원들이 다 반대했게요? 지역 국민들이 다 반대했게요? 그런 논리가 이 핵 보유에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논리라는 말씀 드리겠고 당장 NPT를 탈퇴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뚝딱 만들어서 북한처럼 못 살자라는 논의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맞서서 실질적으로 그럼 뭘로 핵 위협에 한국을 지키느냐에 대한 논의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해 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래식 능력을 최고도화해 왔잖아요. 한미 동맹에도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북한이 이미 핵 능력을 더 고도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아무리 땅구 뭐 1000대, 10,000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핵폭탄 하나게 되면 물로 되고 말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북한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등 뒤에 있습니다. 우리 등에서 언제 칼을 꺼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저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 힘이 약했던 탓에 진짜 주변 강대국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약소민족의 서름을 계속 강요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지정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 진짜 세계 5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 속에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 대사님 말씀에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 그 논리 그대로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핵을 개발하고 말고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우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 하늘에서 핵을 떨어진다, 뭐 핵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네. 또 한편으로는 그 핵을 갖는 게 우리를 갖다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핵 전쟁이 났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핵을 안 갖고 있고 만약에 핵 기지가 여기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까요? 그럼 보이부터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전할 거라는 것 자체가 그걸 가지고 핵을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것 자체가 안전할 거라는 되죠. 게 자기 억제력이 된다는 Prevention.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 자체 방위를 위해서 우리 그렇죠. 자력으로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핵은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진주영 교수님이 핵 전쟁이 날 경우에는 핵 보유국을 먼저 때릴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 억지를 보호하자는 거 아닙니까? 핵 억지를 갖고 있자는 거죠. 핵 억지력이라는 것은 핵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트럼프가 절대 한국은 핵 보유 허가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도 2016년에 첫 대선 후보 독자 시절 때 뉴욕타임스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데 나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선 전에 이 트럼프의 안보 최측근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했어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언제든지 한국이 유사시에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는 단계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먼저 우리 정치권에 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도 당장에 NPT 탈퇴해서 핵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고도화된 핵을 맞서기 위한 우리의 핵 능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인 거죠.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도 위험하고 미국의 핵 우산도 100%는 이제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전술핵 재배치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도 핵 잠재력을 보유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잘하고 선진적이에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고 심지어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경쟁 국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하나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핵 폐연료봉을 핵 폐연료봉 보관 시설에 그냥 묻어둬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토도 좁은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폐연료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치는 이미 초과했어요. 능력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지금 과포화 상태인데 옆에 일본을 보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이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게 미국이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 이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그 안에서 플루토늄도 추출해낼 수 있고 그걸 다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폐연료를 보관하는 장소의 어떤 과적재 문제도 해소가 되거든요.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허가만 해서 핵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 있다가 되면 유사시에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핵 잠재력입니다. 근데 자꾸 일본을 기준 삼아서 주장하는 게 미국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맞으면서도 틀리기 때문에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북한하고 담대한 직거래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원인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고 명분일지 몰라도 미국 입장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농축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11조 2항을 보면은 20% 미만 농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기화하려면 90% 이상이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20% 미만만 농축이 허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한 우라늄이나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때만 해당되는 제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 기술, 자체 원료라든지 미국산이나 다른 원료로 농축을 하면은 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해보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면 돼요. 근데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그 정부 간에 협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우리도 잠재적인 핵능력을 키우겠다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반성해야 되고 너무 희망을 걸다 보면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옷도 뺏기고 먹을 것도 뺏기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자. 이제 여기에 어떤 첫 발자국에 어떤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핵 잠재력을 갖는다는 게 뭘 의미가 있을까 싶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 사실 2035년에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남았습니다. 그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미리. 바깥에다 떠들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전혀 조용히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리만가별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동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동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동무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동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인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몰래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맞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은 지금도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분명하고 불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음악을 들어야 돼요? 오늘 뭐 워낙 강렬하게 논쟁을 벌여주셔서 음악은 좀 부드러운 사랑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인데요. 브래드의 If라는 곡입니다. 그 제목은 좀 의미심장해요. 그 역사학자들이 항상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있죠. 과거에 if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과거에 우리가 핵무기가 있었다라면 이런 가정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이 if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럼 미래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이게 없다면 혹은 이게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할까요?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